어떤 증상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어지럼증도 자주 오면 그건 예산일이 아닌 거야. 병원에서 별 이상 없다는 진단이라도 말이지. 분명 증상이 있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일 뿐 병이 아니라는 건 아니니까 말이지. 그래서 어지럼증 20%는 병원에서도 원인불명의 난치병으로 고생하게 되는 건데 역설적으로 한방의 주 치료 대상이 바로 이들인 거야. 한방의 눈으로는 뭐 대수롭지도 않은 것들이 태반인 거니까. 어지럼증의 주요 발병 원인 중 제일 흔한 것이 이석증입니다. 이는 어지럼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질환으로서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분류되죠. 이석증은 뇌에 있는 반고리관의 조직 파편인 이석이 떨어져 나오면서 유발되는 것인데 몸이 얼마나 회전하는지를 감지하는 반고리관을 이석이 자극하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회전성 현우는 자세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기에 당연히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특정 유발 자세가 있게 되죠. 오심이나 구토, 두통,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등 자율신경계 자극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보통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치료는 반고리관 내부에 생긴 결석을 원 위치로 집어넣는 물리치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누운 자리에서 머리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반고리관을 따라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애플리 치료법으로서 80~90%는 거의가 이 치료법으로 완치된다는 통계입니다. 둘째로 전정신경염에 따른 것입니다. 전정신경염은 뇌에 있는 전정신경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서 귀에 생기는 감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한 어지럼증과 구역, 구토가 자연적으로 발생해 수시간 동안 길게는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며 특정한 유발 자세 없이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증상이 나타나 이석증과 구별됩니다. 안진이 동반되면서 세상이 도는 것 같은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데 눈을 감거나 염증이 발생하지 않은 쪽의 귀를 바닥에 대고 누우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1, 2일 이내에 증상이 뚜렷하게 줄어드는데 수일이 지난 후에도 머리를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호전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증상 초기에 심한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고통스러운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처방을 받아야 하겠죠. 셋째로는 고질병 중의 상고질병인 메니에르병이 있습니다. 양방적으로 메니에르병은 귓속 달팽이관 안에 있는 내 림프액이라는 액체의 생성과 흡수 과정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고 합니다. 귀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며 유전적인 요인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머리에 입은 외상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난청이나 귀 안이 꽉 찬 충만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메스꺼움과 구토를 동반하게도 됩니다. 한번 발생하면 반복적인 재발로 청력까지 앗아가기에 여간 공포스러운 증상이 아닙니다. 메니에르병은 머리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저절로 어지럼증이 심한 구토와 함께 나타나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과는 쉽게 구별됩니다. 또한 다른 말초성 어지럼증보다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이 의사 저 의사를 전전하게 되는 메니에르병 환자도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을 관리해주면
80%는 증상이 호전되는 난치병 중 하나입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구토 억제제와 전정 억제제가 쓰이며 반드시 저염식의 식습관 관리를 요구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이유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내 림프액이 늘어나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이죠. 저염식으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이뇨제를 복용해 수분 배출을 늘리기도 하는데 이는 내 림프액을 강제로 줄여 증상을 완화시키려는 방편으로서 원인 치료와는 거리가 먼 응급요법일 뿐인 겁니다. 참고로 이곳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전문 병원의 치료를 받았으나 양쪽 모두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중증 환자분들의 경우 저를 찾은 모두가 저희 한방탕제로 잃었던 청력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이 역시도 무시무시한 뇌경색에 따른 요인인 겁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갑자기 빙빙 돌기보다는 어질어질한 느낌으로 시작하는 비회전성 어지러움이 대부분이며 말이 어눌해지거나 두통이 생기고 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거의입니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는 뇌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는 뇌경색 등의 중축성 어지럼증은 말초성 어지럼증보다 증상이 완화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증상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신체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에 뇌경색이 생기면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면서 넘어지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외측 연수 뇌경색의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인데 이는 말초성 어지럼증과 유사한 단순 어지럼증으로 나타나 방치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측 연수 뇌경색은 숨 쉬는 것과 관련된 뇌 부위에 생긴 문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잠을 자다가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흔히 거론되는 기립성 저혈압에 따른 것입니다. 실신성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장시간 서 있을 때 하반신에 모인 혈액이 심장이나 뇌로 제때 전달되지 못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갑자기 아뜩해지는 실신형 어지럼증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는 탈수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실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은 노인 실신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흔하기 때문에 노년층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어지럼증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갑자기 일어나거나 서는 행동 등을 교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누운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일단 앉는 동작부터 시행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칫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평소 앉은 상태에서도 뒤꿈치나 장단지에 힘을 주는 운동으로 하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침대 위에 들어 누워서도 팔다리를 곧게 펴서 천정을 향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복근 근력 운동도 병행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가 만성질환으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에 따른 것이며 일번째는 본 닥터 사부의 전문 분야인 위장의 문제로서 사실 이 모든 어지럼증의 원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요인입니다. 흔히 체해도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위와 장애물이 차거나 정체된 상태에 따라서 뱅글뱅글 도는 현운증과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과 시민성 어지럼증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들 어지럼증의 원류인 거죠.
난치성 메니에르병도 마찬가지이고 원인 불명성 어지럼증도 이에 따른 증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방의 눈으로 쉽게 보이는 이런 원인이 양방의 검사로는 난치가 되어 대다수의 난치성 어지럼증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헤매게 되는 요인인 것이죠. 이는 어지럼증 증상 자체를만을 억제하는 단순한 치료에 따른 결과로서 근본적으로 어지럼증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다른 심각한 난치병과 고질적 어지럼증을 만들어내게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고질적 어지럼증은 이들과 다른 차원의 눈으로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명의가 아닐까요? 자고로 열쇠는 내 주머니나 내 옆구리에 차고 있는 법이니까요.